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7월 21일 오후 11시 29분이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방금 전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네, 중국의 크립토 업계 관계자 서베이에서 29% 이상의 100만 달러 이상의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중국 암호화폐 업계 핵심 투자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 결과 응답자 29%가 암호화폐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 그리고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가 24.6%, 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가 23.1%,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12.5%, 1만 달러 이하가 10.8% 순이었다고 합니다. 예, 응답자가 소속된 조직은 프로젝트 팀이 28.3%, 투자 기간 20.3%, 그리고 30세에서 39세 이상이 30세에서 39세까지가 51%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 특히 크립토 업계 관계자들은 뭐 당연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29% 이상이 1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대는 30세에서 39세 사이 가장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송 구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분포율이 보통 이 30대에서 40대 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방송에서 사용 그 실제로 투자하시는 금액대도 보통 좀 다른 방송하고 저희 방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타 방송이라든지 마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억대 단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도 많은 것 같아요. 나 억대 이상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1번 눌러보세요. 네, 한번 오랜만에. 네, 실제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1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브스 커뮤니티 같은 경우만 봐도 억대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검사해보니까.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네, 1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다른 방송과는 좀 다르다. 희망회로로 돌린다는 것도 이 자금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투자 관점이 좀 다른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타 치시거나 아니면 단계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뉴스 분석을 하더라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 감안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오늘 뭐. 네, FC 바르셀로나에서 첫 NFT를 출시했네요. 여러 가지 요즘 뭐 축구 관련, 뭐 야구 관련, 이 스포츠 스타들, 뭐 미식 축구도 그러고요. NBA도 그러고요. 네, NFT 관련 출시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NFT도 이제 끝물입니다. 네, 아무튼 크게 이슈가 안 되지 않죠. 네, 크레토 다크 암호화폐 구매 결제 옵션에 구글페이를 추가했다. 네, 라고 합니다. 네, 크레토 다크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관련 그 카드 이제 발급하고 있는 그런 어플, 업체, 크립토 기관, 뭐 재단, 코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구매할 때 구글페이로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미 증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혼조 출발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뉴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보면서 볼게요. 저는 이런 뉴스를 되게 안 좋아해요. 이런 뉴스들은. 우사인 볼트 스텝 앱 브랜드 앰버서더 합류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은 아발란체 기반 무브먼트 프로젝트, 무브투먼 프로젝트 스텝 앱이 우사인 볼트를 브랜드 앰버서더 영입했다. 근데 이런 게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 아발란체 하니까 뭐, 와, 여기 아발란체는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발란체는 하나의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이냐, 아발란체 기반이냐, 폴리곤 기반이냐 이런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서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발란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용을 해서 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 아발란체랑 무브투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프로그램을 갖다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사인 볼트가 브랜드 엠버 서더를 영입했다 하는 건 엠버 서더는 아시는 것처럼 대사죠, 대사. 그러니까 뭐 홍보하는 홍보
뭐 마케팅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마케팅 담당자 아니면 홍보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보는 건데 그냥 광고 돈 주고 돈 주고 그냥 광고 모델 썼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이거는 큰 의미 없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저 프로젝트 뭔데 그러면서 막 투자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기사, 안 좋아하는 홍보 방식입니다. 네, 바이낸스 CEO 테슬라 비트코인 매도는 바닷속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요거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 지금 뭐 그 테슬라의 테슬라 대표가 뭐예요?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피곤하니까 지금. 아무튼 예, 매일 최대 1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머스크죠, 뭐 일론 머스크. 아, 이제 생각나네. 일론 머스크가 판매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9.36억 달러의 비트코인 현금화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비트코인은 하루에 1,000억 달러 이상이 거래가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바이낸스 CEO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았다, 안 팔았다는 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1년도에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승을 했을 때 시발점이 바로 예,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자신의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에 추가하겠다라는 기사가 뜰 때부터 비트코인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신뢰를 가지고 매수를 함으로써 시장에 펌핑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도지코인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코인을 팔았다 안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오늘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는요, 절대 일론 머스크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차트적인 분석을 봤을 때 네이션 차트에서 361선 정을 걸렸기 때문에 한 번에는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눌릴 거다. 그리고 추세 라인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그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처럼 비트코인을 하락을 하거나 어떤 가격적인 부면에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하나의 악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가 가격을 떨어뜨린다 하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서 그 이유를 사람들은 찾는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머스크가 또 사겠지 뭐. 조만간 머스크가 여러분 이제 악재잖아요. 지금 팔았다고 하는 거. 근데 머스크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번에 뭐 10억 달러 팔았잖아요. 그럼 뭐 15억 달러, 20억 달러 매수했다라는 기사 하나 뜨잖아요. 그럼 또 호재로 바뀌어 이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마 또 매수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머스크 안 판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JP 모건 암호화폐 딜의 버리진 끝난 듯 개미 수요 개선. JP 모건은 근데 JP 모건 여러분 JP 모건이 하는 얘기는요 다 그냥 흘리세요. 얘는 올라간다고 하고 떨어진다고 하고 떨어진다고 올라간다고 하고 맨날 말 바꾸는 전문가들입니다.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수요가 개선되고 있으며 네, 딜의 버리징, 부채 축소 이벤트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JP모건은 지난 5월과 6월 2018년 이후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냈던 백워테이션.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형상이 지나갔다. 9월 19일 예정된 이더리움의 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었다고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한다. 근데 JP 모건은요 항상 부정적으로 볼 때 되게 많고요. 말 맨날 바꿉니다.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게 뭐 이더리움이 뭐 POS 전환 때문에 그런 것도 어쩐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갖다 붙이기입니다. 그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이전에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투자 심리.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 거고요.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유로화가 바닥을 치고 있죠. 가치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지 그 가격을 방어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메인넷 섀도우 포크가 27일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하드포크, 섀도우 포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 예. 아무튼 그리고 이더리움 메인넷은요 9월 19일로 거의 확정이 된 듯 합니다. 근데 여러 번 지금까지 밀렸어요. 예, 이번에는 정말 약소식일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POS에 전환됐을 때 이 채굴 시장에 있어서 그래픽 카드로 사용하는 채굴 업자들에게 어떠한 시장의 변화를 줄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채굴업자들이 많이 지금 뭐 채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것도 뭐 이더리움의 POS 전환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9월달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7월달, 9월, 8월달, 9월달 뭐 이더리움 이슈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불붙기를 바라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 총괄직을 구인하는 광고를 냈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코인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 그들의 기술력, 그들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쿠코인 미국 투자사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 쿠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이슈가 있었죠. 현재 쿠코인은 뭐 조만간 파산할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뱅크런 직전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뉴스들에 무색하게끔 실제로 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네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 1,000만 달러는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예. 네, 유명 엔젤 투자자 토큰 덤핑 크립토 기업 VC들 몇 년간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코인의 가격,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에 개입을 하게 되면 주가 조작이라는 엄청난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범법자가 되죠. 쇠고랑을 찹니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토큰을 발행한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코인을 팔아먹었던 VC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대놓고 그냥 예, 가격을 올리고 펌핑하고 또 덤핑도 하고 가격을 팔아먹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는 대다수의 토큰이 유가 증권이라고 생각하며 토큰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덤핑되고 있다. 덤핑이라는 것은 팔아먹는 소리예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본인의 생각이죠. 법으로는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유가증권이 됐을 땐 이 말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 개인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리플이 SEC에서 소송에서 진다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많은 코인들이 계속 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드비어 그룹 CEO 암호화폐 곧 반등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곧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요인들에 따라서 주식 등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해 암호화폐 시장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아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상당한 가격 반등을 앞둔 마지막 하락 단계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양질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시세가 저렴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비트코인 가격 여러분 지금 3천만 원 미만의 가격은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진짜.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이 1년 전도 아니죠. 불과 7개월 전, 8개월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했습니다. 8천만 원. 거기에 지금 반토막도 더 난 거예요. 그리고 2000 네, 2017년, 18년대 고점, 고점의 가격대가 어느 순간 저점으로 느껴지고 있죠. 근데 그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뭐.
예, 그러니까 뭐 저 혼자만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메시지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하락한다는 관점에 관해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외신 캐나다 케벡주 연기금 작년 10월 셀시우스에 1.5억 달러 투자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케벡주에서 연기금을 투자했는데 연기금이 셀시우스에 투자됐다면 많은 손실을 받겠죠. 보통 연기금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셀시우스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셀시우스는요, 코인 관련 대출 업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맡기고 그 비트코인의 시세의 80% 정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코인을 사서 그 코인을 또 셀시우스에 맡기고 또 그 담보로 또 현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뺑뺑 돌리면은 1억 가지고도 뭐 2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된다. 뭐 요 기사까지는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난 거 보니까 2년 동안 유예하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세에 관해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서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투자자 보호제도 부재를 꼽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요게 아직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이 경제적인 이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래세는 아니거든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소득에 대한 것만 과세를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갖고 수익을 본 거에 대한 세금은 아직 결정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누가 뭐 이쪽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거 아까 이거 보면서도 뭐지 이거는 양도하거나 빌려줬을 때 발생하는 소득인데 이거는 그럼 여기서 대여하는 발생이라는 건 스테이킹인가? 스테이킹을 하는 건가? 아니면 대출 관련 문제인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번 루나처럼 어떤 셀시우스처럼 어떤 대출 기관을 통해서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거에 대한 소득, 수익이 났을 때의 세금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요. 명확한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에 대한 거래를 해서 수익에 대한 소득세 세율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신 인텔 아크 A380 그래픽카드 암호화폐 채굴 지원 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채굴기는 아식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전용으로 하는 예, 그 채굴기들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많이 보는 이런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채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래픽 카드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을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시중에 그래픽 카드가 동이 나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일들이 생겼었죠. 채굴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래픽 카드를 다 선점을 하고 그걸로 채굴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텔에서 자체 개발한 그래픽카드 아크 38A380 같은 경우는 채굴 자체를 못하게끔 기술적으로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막 폭등하거나 시장에서 이 채굴 시장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신한테님, 네, 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로신한테님. 근데 저 용어에 있어서 단어에 있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슈가 나와요. 오뽀님, 그런데 왜 주식은 5천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는데 왜 코인은 250만 원밖에 세금 공제를 안 해줍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코인도 5천만 원까지 세금 공제해 준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라고 막 따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250만 원만 세금 공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세금 공제해 주는 이유는 국내 주식에 한해서거든요. 네,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천만 원까지는 네,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네, 실제로 해외 주식, 뭐 선물 같은 경우는 250만 원까지밖에 원래 안 해줍니다. 주식도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이 아니죠. 네, 전 세계에서 하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과 같은 네, 세금법을 적용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이에요. 네, 만약에 코인도 5천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 다 5천만 원까지 해외 그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게 현명성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만약 250만 해준다는 거에서는 정부가 저는 그거는 잘하는 거고 현명성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핀란드 세관 마약 단속사 압수한 비트코인 팔아서 3,750만 달러 국고로 환수했다. 요것도 진짜 재밌어요. 이제 그 실제로 범죄 조직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압수한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국가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면은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악재 아닌가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처리할 때는요. 여기서도 핀란드 같은 경우도 입찰을 통해 브로커 2명을 선정해서 비트코인 매각을 진행했다라고 하죠. 거래소를 통해서 시장에다 물량을 파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냥 파는 겁니다. 장외 거래를 해요. 장외 거래 대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코인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는 기사예요.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주소소가 4개월간 135개가 감소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엄청나게 고래라는 소리죠. 그런데 고래들은요, 지갑을 분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어저께 뉴스인가요?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1개에서 뭐 10개, 100개, 소수로 분배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지갑 개수, 지갑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칼레이도가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코인이죠? 폴리곤 같은 경우는 레이어 2 코인이죠. 그래서 다른 코인 위에도 레이어로서 또 다른 기능, 또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협업이기 때문에 칼레이도 뭐 어떤 코인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엄청난 호재도 아닙니다. 폴리곤이 파트너십 맺고 있는 코인들은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건 아니다. 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방식을 선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예.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약식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 쉽게 말해서 지금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가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나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팍스 5개 정도 있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왜 그동안은 거래소가 세력이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소에서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그리고 엄청나 많은 돈도 벌었고요. 예. 이 제가 얼마 전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연간 1조의 매출을 올리는 1조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래요. 근데 업비트는 뭐 250명의 직원으로 연간 1조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좀 비평을 좀 들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거래소들은요, 국내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많은 장난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앞으로 견제를 하고 감찰을 하고 감시를 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또 나왔습니다. 위믹스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겠다. 예, 뭐 위믹스는 뭐 이런 기사 내면요 일단 가격이 오르긴 해요. 근데 너무 장난치고 마케팅 가격을 올리기로 마케팅을 하는, 예, 저는 코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믹스 뭐 단기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보류해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분석, 비트코인 하락 사이클 후반부 위치. 예,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인 것 같은데요. 예,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사이클로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자리는 바닥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아래 주황색 표시 보시면 되세요. 주황색 표시 보시면은 여기 밑으로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가 있는데 지금 초록색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 초록색이 올라가고 있죠. 초록색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바닥 자리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약간 RSI랑 비슷한 상승 다이버전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자리는, 예, 바닥 자리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크래컨드 CO, 예, 전 3번 고래 내부 순금 끝나가 아직도 고래 매도를 믿는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냐면은 그 3번 고래가 계속해갖고 매도 중이다라고 하면서 뭐 코인을 어딜로 뭐 코인베이스로 옮겼고 뭐 이런 기사도 떴었잖아요. 얼마 어제도 그랬는데, 예, 이거를 실제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그때도 방송할 때 채팅창 올라왔는데 저는 매도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일단은 크립토컨트는 온체인 데이터를 서비스해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예, 3번 고래에 대한 지갑을 조사해 본 결과 이거는 그냥 지갑 쪼개기, 내부로 뭐 자기들끼리 지갑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리하는 거, 예, 이런 거다. 판매 기업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기사를 올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온체인 데이터 전문가니까 뭐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네, 저스틴 선, 네, 트론타오, 중국 텐센트 NFT 거래 플랫폼 환호 인수 추진이라고 하네요. 뭐 텐센트는 아시죠? 텐센트 중국에서 가장, 예, 거대한, 예, 전자 업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론 창업자 테슬라 비트코인 매도는 좋은 소식 유동성 증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시장은 더 이상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우리를 장기간 괴롭혀 왔으며, 두 번째는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도에 큰 기업들에게 비트코인 유동성을 보여준 것을 설명했다. 이 얘기죠. 재밌는 분석이죠. 역시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이죠. 네, 저스틴 선은 대단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 거라는 악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해 줬다. 안 그래도 시장에 코인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뭐 이거는 호재다. 뭐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미 다 팔았고 이미 그 물량은 시장에서 흡수가 됐다는 겁니다. 큰 의미 없는 얘기예요. 계속 이었구나. 예. 지금의 비트코인 3일 고래가 아니라 예전에, 예, 3일 비트코인 고래. 아무튼 요런 것들, 네, 다 내부적인 이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아침에 비트코인을 75% 팔았다라고 실적 발표를 할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75%를 매도한 것은 경기 침체 상황 속 기업들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핵심 사업의 비트코인 보유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75%를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방구야.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준다. 그리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악재는 악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드 치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근데 여러분 뭐 상징적인 부분 근데 테슬라에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예,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했다. 팔았다는 소리는 악재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다시 매수하고 있고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이 시장은요 갑자기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기를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들게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 시장을 갖고 놀고 싶으면은 무기 하나 다시 잡은 겁니다. 자기가 매수하면 돼.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을 다시 이번에 샀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비트코인 떡상하거든. 얼마죠? 내가 사고 나서 저점에서 사놓은 다음에 저 이거 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가격은 올라간다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개인이 세계적인 부호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뉴스는요, 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있어. 크립토컨트 대표, 아까 주기영이죠. 예, 암호화폐는 종교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는 종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트위터 활동을 하는 것은 신앙을 갖고 교회에 가는 것과 같다. 또 암호화폐라는 종교에서 각각의 코인을 신성하며 그 중 가장 신성한 영역은 비트코인이다. 사제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 방송 보는 사람들에게 신도라고 하고 저한테 계속 교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 저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똘똘 뭉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남들은 아마 이런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도 벌써 뭐 제가 늦게 방송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늦은 시간에도 1600명이 넘는 분들이 예, 제 방송을 봐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지지할 때 3만 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22,500불입니다. 아직도 22,000불이 안 깨졌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3천만 원 깨졌다라고 걱정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비트코인은 22,500불입니다. 아직 건재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